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아마존이 웹3 정글에 진입한다. NFT 관련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게 올 봄입니다. 올 봄이라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드디어 아마존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마존에서 구인 광고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들 그리고 여러 인재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마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글, 메타, 또 마이크로소프트 너도 나도 대기업에서 블록체인 관련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개발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는데 드디어 준비가 되었는지 이제 진출한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드디어 대기업들의 앞다툰 경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자, 이제는 캘리포니아 관련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테조스를 통해 자동차 소유권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캘리포니아 DMV. DMV가 뭐냐면 차량 관리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 DMV 가서 운전면허를 땁니다. 이렇게 운전면허는 여기서 딴다. 운전면허.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 명의를 옮겨야 되겠죠. 그런 것도 여기서 등록을 하고 자동차 관련 모든 걸 관할하는 데가 바로 이 DMV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너무나 후졌습니다. 한 번 가면 4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아시죠?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런 행정 관리가 너무나 후지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이거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자동차 명의를 옮길 때 이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한 대 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차를 사면 여기 가서 등록을 하면 되지만 중고차를 사게 되는 경우 이 핑크 슬립이라는 소유권을 보여주는 그런 종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들고 가서 얼마에 샀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런데 이 종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차를 어디서 훔쳐온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찜찜한데 차를 살 때 그런 게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블록체인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 투명합니다. 이 차가 언제 누구한테서 팔렸는지 또 그 전전에는 얼마에 팔렸는지 이런 기록들이 쫙 나오니까 이 차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 압류를 당한 차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차를 구입할 수가 있다. 이야, 정말 이 느낌이 남다른데 생활 속에 다가오는 블록체인. 이걸 테조스를 통해서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테조스 홀더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제가 자주 다루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빚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빚이 지금 상한 액수에 다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빌려올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대로 가면 미국은 파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채무 한도를 올려줘서 돈을 더 찍어낼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이다. 지금 당장 파산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지출을 최대한 줄이겠죠. 공무원들 월급을 안 줘버린다든지 도로공사를 멈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줄이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맥시멈이 6월 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미국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고조되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지고 있는 빚 31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그 빚에 대한 이자가 있겠죠. 그 이자가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1.5조 달러 정도가 되죠. 이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만. 이게 비트코인 시총의 3배가 넘는다. 그런데 이걸 내년에 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자가 높아졌을까요?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내야 될 이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큰일 났는데 금리 빨리 내려야 되겠죠. 미국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황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보이시죠? 쭉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쫙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내려간 적도 있죠. 왜 갑자기 이때 또 내려갔을까? 금리를 빵프로로 내려버렸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이자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는데, 그런데 아니 갑자기 이자를 또 올려대니까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대로 고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더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 죽음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제도화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미국에 중점을 두었는데 다른 나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 대법원,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판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코르티조 대통령은 지난 6월에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절차를 통해 승인이 되었다. 이거 암호화폐 법안 부족한 데가 너무 많다. 안 돼. 수정을 좀 하든지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바로 재정 투명성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요약한 FATF,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기억나시나요? 트래블러 관련 그걸 주장하고 있는 데가 FATF의 권고안이 바로 트래블러입니다. 여기서 권장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이걸 대법원에 떠넘겼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대통령의 주장대로 수정을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FATF,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너무나도 협조적인 나라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FATF에 아주 협조적입니다. 자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협조적인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들의 대한민국 법무부가 상반기 중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예고를 날립니다. 뭐 좋은 거 같죠? 뭔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추적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이용한 자금 세탁 추적 및 범죄 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통해 법무부는 거래 내역 확인, 모니터링과 거래 간 연관 관계 정보 추출 및 송금 전후 자금 출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까지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 외에 독자적 추적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또 다른 분석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한다. 이거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범죄 첨단화에 대응해 과학수사 기반 구조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라며 국제적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사회에 범죄를 뿌리 뽑는 그러한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좋은 시스템이겠죠.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면 언제나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우리가 트래블룰 때도 겪어봤습니다. 그놈의 트래블룰 엉성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가 생겼는데 이건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어야 할 텐데 당연히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무리 없게 내놓기는 할 텐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송금 전후 자금 출처를 확인하겠다.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면 그거 스테이킹해서 이자 받았는데요. 증거 대봐. 이거 증거. 그러면 또 뭐 풀에 들어가서 증거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런 출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또 압수를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예전에 투자한 건데 이거 근데 그 거래소가 문 닫아서 지금은 딴 데로 옮긴 상황인데 이거 산 기록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취득가는 제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게 좀 어떻게 할지.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한다면 그러면 트래블룰 사실 필요 없겠죠. 트래블룰이 뭔가요? 자금 세탁할까봐 미리 돈을 압수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 이상은 안 돼. 100만 원 미만으로 하든지 우리가 다 미리 이렇게 맞춰놓은 데를 통해서만 돈을 옮겨 이렇게 했는데 그게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 출처하고 추적 시스템이 있다면 트래블룰이 왜 필요한가요? 혹시 이런 자금 세탁을 하려는 무리가 있다면 바로 추적해서 잡아다가 그냥 쳐넣으면 되잖아요. 트래블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진작 이걸 먼저 했어야지. 트래블룰을 하지 말고. 그러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무쪼록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큰 무리 없이 잘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범죄는 뿌리 뽑고 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없게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제는 칼다노 관련 소식입니다. 칼다노가 새로운 사이드 체인을 출시를 하는데, 그런데 코스모스 개발 키트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브릿지 솔루션을 연결을 한다. 사이드 체인으로. 그러면 카다노와 코스모스에 연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멀티 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월드 모빌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월드 모바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모바일은 카다노 기반의 모바일 솔루션인데요. 세상에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확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런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탑을 세우고 있죠. 이게 월드 모바일의 수신탑입니다. 이런 탑을 하나 세우는데 비용이 $1,50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이런 탑 하나 세우는데 굉장히 원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관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신회사에서 일일이 가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이용자들에게 전가가 되게 되는데, 이 월드 모바일의 모델은 사용자들이 알아서 커뮤니티 자체에서 이 탑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탑을 통해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탑이 카다노의 노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를 돌리면서 보상을 받게 되고, 그 보상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더 저렴한 사용료를 내게 된다. 1인당 사용료가 지금 한 $2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2,000원 조금 넘게. 엄청나게 싸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도 넘게 내고 있는데, 야, 월드 모바일이 미국에 들어오면 당장 써야 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집집마다 이런 커넥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탑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솔라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드는 생각이, 카다노, 월드 모바일, 얘네들 뭐 꼭 못 사는 나라에서만, 아프리카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나라에서만 뭐 하는 거지, 정작 좀 잘 사는 미국이나 한국,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면서 아프리카에서만 하는 거 가지고 뭐 에이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드 모바일이 미국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아메리카에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치프 아키텍으로, 최고 설계자로 제임스 태그라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통신 및 통신 분야의 발명가이자 전문가인 제임스 태그, 이 사람을 영입했는데, 이 사람이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그리고 양자,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기술, 기업가, 발명가 및 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의 발명가. 와, 터치 스크린의 발명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휴대폰에서 최초의 보이스 오브 IP, 인터넷 기반 통화, 그걸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월드 모바일과 합류를 해서 미국에 진출을 한다. 그런데 이 소식은 작년 6월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떤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여러 가지 론칭을 했고, 미국에서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자체 테스트넷 론칭을 했고, 2023년 1,4분기에 메인넷을 론칭하는데, 이게 바로 코스모스 개발 킷을 통한 카다노의 사이드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 모바일의 기술적인 그런 확장을 보자면, 월드 모바일이 텐더민트를 이용해서 카다노의 사이드 체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텐더민트는 코스모스 개발 키트로 만들어진 솔루션인데요. 다른 블록체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멀티체인의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칼다노와 코스모스가 함께 협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코인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기술은 발전하고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면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